오늘 이 위장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지 못하면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병에 대해서 해석하기 어렵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방향을 찾을 수가 없어. 위장을 바로 알고 위장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잖아요. 그럼 다른 병은 다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연결돼요. 그래서 오늘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위장을 웃게 하는 식생활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생로 건설을 위한 자연의학 마스터 클래스예요. 위와 장을 웃게 하는 식생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려고 하죠. 몸부림칩니다. 기쁘게 살려고 몸부림치죠.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해보면 행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행복을 만드는 포인트, 오늘 마음의 기쁨과 몸의 활성을 유도하는 부분의 출발이 위장에서 출발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먼저, 자, 과학이 굉장히 발달됐죠. 그런데 2015년도 소화기 질환 환자가 1,000만 명이 넘어갔어요. 2007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조사하니까 소화기 관련된 진료를 받은 사람들이 몇 프로가 늘었냐면 50% 이상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됐는데 지금 15년도 조사도 인구 5명 중에 1명이 소화기 진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지 모르지만 과학이 발달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소화기 질환을 고칠 수 있다? 없다? 쉽지 않아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가 만성신장질환, 고혈절, 감염성 질환 발병률을 20에서 50% 증가한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는 뭘까요? 제산제. 통증이 오면 소염 진통제밖에 없습니다. 결국 뭐냐? 제산제는 영양소로서 쓰지를 못해요. 소위 철분이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는 이 위산이 제대로 가미되지 않은 그런 분해된 영양소는 흡수가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골절로 가고, 감염성 질환 이 부분은 뭡니까? 면역계가 떨어지게 되고, 또 신장은 뭡니까? 그만큼 쓰레기 독소가 많아. 위에서 단백질을 자르고 다양한 영양소로서의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 분해를 시켜야 되는데 제산제를 쓰니까 위산이 분비가 안 되거나 위산을 중화시켜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영양소로서 소화, 흡수, 대사 효율이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픈 것만 생각하지 그 약을 통해서 우리 몸의 문제점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지를 생각 않는 거예요. 의료인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장이 아프다는 게 약을 먹이고 있으면서 결국은 심각한 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소화제 자주 섭취하면 치매 발생률이 44% 이상 발생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자,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소화제를 자주 먹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몸 안에서 불안전연소 돼. 그 물질은 뭐가 돼? 염증이 돼. 그 물질은 활성산소가 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소화가 자주 안 되는 분이 뭐가 된다? 뇌세포가 죽게 되고 뇌신경 흐름이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니까 치매 활성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화제가 그런다 하기 전에 소화가 안 되는 분은 벌써 이미 나이 먹어서 치매를 할 확률이 높은 분이에요. 치매 예방법이 어디 있어요? 소화 잘 되는 생활하면 치매 예방이 되는 거지. 골밀도 높인다고 운동 100날 해보세요. 지금 역류성 식도염처럼 소염 진통제나 제산제를 먹으면 죄송하지만 골밀도일 수가 없어. 운동 100날 해봐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양소 흡수가 안 되니까 칼슘 같은 흡수를 방해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염증제 같으면 소염 진통제입니다. 이런 것들의 그 복용이 결국 보다 소화성 교양 발병률 증가를 유도한다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염증이 생겨서 먹게 되는 소염 진통제는 바로 뭐다? 항생제 같은 거든 소염 진통제는 교양을 만든다. 약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속적인 의료 과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위장이나 식도 역류성 환자들이 2011년 대비 15년만 해도 벌써 24%가 증가하더라. 자, 이 얘기 뭐겠어요? 의료의 발달과 우리가 건강하고의 관계성에서 뭔가 비례하지 않더라.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깊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소화기 질환 치료제에 대해서 소화기 통증에 대한 우리 가치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소화기 질환 치료제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있다 없다? 속이 쓰리고 아프고 통증 때문에 약을 안 먹을 수가 없는데 그 약을 먹다 보니 또 다른 병이 키워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근데 그 약을 먹고서 좋아져요? 그때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또 다시 그러잖아요. 혈압도 안 그런 거야, 당뇨도 안 그런 거야. 모든 병이 어때요? 그 약을 통해서 불편한 것은 좀 도와주는데 근본 원인이 해결 안 되니 또 다시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자, 이런 개념에서 자, 음식 먹어서 소화가 안 돼. 트름 나고 생목으로 가스 차고 설사하고 변비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내가 잘못 먹었다? 점심 먹기 전까지 편안했어. 점심 먹고 나서 막 배가 뒤틀리고 아프고 막 통증이 오고 난리 났어. 그럼 위에 문제가 온 건가요? 아니면 점심을 잘못 먹은 건가요?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아, 나는 위가 장이 약해. 그러니까 뻑하면 탈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어떤 데 편안하잖아요. 어떤 데 안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편안할 때 불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아까 소리에 잠깐 말씀드렸어요. 오늘 꼭 제가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뭐냐면 바로 이 생각이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살아간다? 자연을 통해서 살아가. 그럼 자연과의 첫 만남이 어디예요? 소화기야. 위장이야. 오관을 통해서 너와 함께 그 음식 먹어. 그 사람 만나. 거기 가지 마. 오관과 뇌가 판단해서 첫 번째 대면이 어디다? 소화기예요. 이 소화기의 반응이 바로 뭐다? 선별 반응이야. 근데 여러분들 뇌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의 면역세포 생각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다를 수도요. 오렌지 주스, 오렌지 쭉 짜놓으면 그 색깔, 냄새,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요? 향신료를 집어넣고 색소를 집어넣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놔. 그러면 뇌는 그 오렌지 쭉 짜놓은 거야? 그게 아니야. 브릭스만 맞춘 거야. 브릭스. 당도만 맞춘 거예요. 그 100% 짜는 게 아니야. 거기엔 설탕도 집어넣고 향도 집어넣고 색소 집어넣어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었을 뿐이야. 그러면 뇌는 그 오렌지야 그래. 근데 세포를 딱 맞네. 가짜가 들어왔네? 여러분 면역세포하고 뇌세포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는 우리 몸은 항상 첫 번째 관문이 소화기에서 1단계 음식 잘못 먹었어 라고 알려주는 신호야. 그게 면역 1단계야. 그럼 면역 2단계가 뭐라 그랬어요? 소화기에서 흡수돼가지고 혈관계로 가서 거기서 싸움, 항체 반응, 열 반응, 통증, 염증 반응이 2단계예요. 이게 혈관계에서의 반응이야. 그 다음에 면역 3단계는 뭐죠? 혈관계에 떠도는 이 영양소들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세포 내에서의 대사야. 만성피로. 아무리 잠을 자도 피로가 안 풀린다. 이게 바로 면역 3단계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 면역 3단계가 반복되다 보면 면역 과잉에서 면역 결핍을 해서 자가 면역소위 암으로 가든 다양한 난치성 질환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면역 3단계에서의 반이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오늘 소화기의 건강의 포인트는 뭐다? 내가 자연과 만남에서의 첫 번째 관문인 여기에서 깨끗하게 만나는 방법, 또 그 만남에서의 소리를 우리가 제대로 해석만 하면 모든 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화기 질환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아주 사소한 건데 너무 간단하고 어린애 이야기 같은 건데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이것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건강을 예방하셔야 돼. 암 예방, 소화기만 딱 잡으면 암 안 걸려요. 치매 100% 다 성공시킬 수 있어. 서두에 말씀드린 생로건사의 비밀, 소화기에서 거의 다 결정을 해요. 환자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배가 아픈 날은요, 혈압도 올라가고요, 머리가 아프고요, 배가 아프면요, 가렵고요. 다 얘기해요. 그 무슨 얘기였어요?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몸 안에 들어가면 염증이 돼.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은 몸 안에 들어가면 싸움 열반이 나. 그러니까 늘 열이 많다는 분들은 뭐다? 늘 몸이 싫어하는 음식을 잡수고 있는 거고 내 면역세포와 싸우고 있는 거야. 감기 바이러스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 나야 돼. 열 안 나면 그 병자야. 왜? 바이러스에 들으면 뭐야? 면역 경찰관 군인들이 와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럼 연락이 돼 있어요. 그럼 만성 피로가 와. 그 감기 걸리면 피로가 와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와야 돼. 피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버텨서 이겨야 돼. 대신 이기는 사람과
그거에 끌려다니는 고생을 많이 하는 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면역이라는 거 알고 보니까 뭐다? 만남을 선별하는 시스템이야. 잘못 만났어, 잘 만났어.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면 바로 이거야. 소화기를 불편하게 하는 원인을 찾아서 없애야만이 우리가 증상으로 벗어날 수가 있어. 저한테 온 환자가 이런 분이 있어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서부터 평생 위가 아파. 그러니까 60대 중반인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거의 55년 이상을 매일 배를 움켜잡고 살아. 그럼 얘가 움켜잡다는 얘기는 내 몸에 드는 물질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물질, 불안하게 하는 물질? 불안하게 하는 물질이니까 잠을 잘 자도 못 잔다? 평생 잠 못 자. 어떻게 자는 줄 아세요? 잠깐 30분, 1시간 자다 다시 깨고 자다 다시 깨고 밤새도록 하고 자라. 그럼 몸 안에 뭐 열감 계속이니까 몸이 뜨거워. 자다 일어나서 뭐 먹냐? 냉동실에다가 우유를 항상 냉동시켜 놓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몇 숟갈 떠먹고 찬물 집어넣고 또 잠깐 또 깜빡깜빡하다 잘다가 일어나다 이렇게 평생 55년을 살았대.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이런가 보다 하고 살다가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한 끼만이라도 음식 정말 편안하게 먹다 죽으면 원이 없겠대. 제가 볼 때는 웃기기도 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마 길게 난 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또 피고 웃어요. 제가 온갖 대학병원이 다 돌아다녀 봤는데 이거 고친 데가 없었는데 제가 쉽게 껄떡껄떡 하니까 이분이 처음에 반신반의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뭐가 되는 것 같다. 안 된다.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내가 아직은 뭐가 없어요? 자생력이 없어. 내가 나를 믿지 못해. 좋은 게 들어도 안 믿고 나쁜 게 들어도 안 믿는 상태가 된 거야. 그게 뭐야? 자가 면역 상태가 된 거야. 이러면 최소한도 3개월 이상이 필요해. 한 4개월은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웃으면서 보십시다 했더니 딱 3개월쯤 반쯤 와가 딱 무슨 줄 아세요? 아무리 먹어도 이제는 편안하게 해. 잠 잘 잔다고. 이분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평생을 1시간 30분, 잠깐 잤다 이랬다 사는 사람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그분이 몸이 거부하는 걸 몰랐던 거야. 거부하는 걸 찾아주니까 처음에는 긴지민지 몰라.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와 무섭다. 좀 잘못될 때 또 난리를 치고 잘 먹으니까 편안하고 이거 잘잘못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뭘 먹어도 모르겠다. 이분은 중증 환자예요. 중증 환자예요. 이거 먹으면 편안하고 저거 먹으면 설사하고 골골된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골골대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 빨리 죽는다? 오래 산다. 자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원인을 알고 그것을 없애는 생활이 알고 봤더니 뭐다? 그게 면역 반응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면역 반응의 첫 출발이 소화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잡아야 돼요. 먹는 그 욕구 있잖아요. 그거에 싸우면서 여러분들 치면 이제 우리 생로건사하고 여러분들 관계가 없어. 그럼 그걸 어떻게 이길 것이냐? 소화기 별거 아니잖아. 소화제 먹으면 된다? 그리 간단한 거 아닙니다. 배야 이러다 보면 암으로 가 있고요. 심각한 일 환자하면 너무 많아요. 이제 과학을 얘기해 볼 거야. 섭생의학은 EBM법이야. 현대의학도 EBM법이야. 자, 섭생의학은 ecologically balanced medicine. 그 다음에 현대의학은 뭐다? evidence based medicine이야. 근거를 기반으로 한 근거 중심의 의학이고 이 섭생의학은 생태균형의학이야. 근거 중심의 의학은 뭐다? 통계학적으로 유일성을 검증해서 이런 음식이 좋고 이런 건강식품이 이런 약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게 현대의학이야. 그리고 뭐였어요? 통계의학이야. 여러분들 다 통계를 내가지고 배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똑같이 다 쭈르륵 줘야 돼. 당이 올라간다, 쭈르륵 줘야 돼. 이게 현대의학이에요. 근데 섭생의학은 뭐야? 한 분 한 분이 어때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개별체적으로 소위 개성 진리체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적인 의학이 아니라 개별성을 따진 의학이야. 이게 크게 다른 거죠. 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주자. 스티브 잡슨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냐? 오늘하고 딱 맞아. 췌장암으로 50대 초반에 갔어. 대표적으로 과학, 돈 다 가지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50 초반에 가셨어. 65세까지 골골대다가 아들 잘 만났는지 칼국수를 좋아하면서 지금 97세가 돼도
평생 약을 한두 안 잡고 잘 살아와. 뭐가 달라요? 정리해보면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 히포크라테스. 식약 동원. 음식이 약이다. 음식이 약이다 뭡니까? 여러분의 몸은 뭘로? 음식으로 만들어지고 음식으로 운행되고 있어. 음식이 에너지이고 음식이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기도 하고 음식으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뭐예요? 소화가 안 된다. 음식과 몸의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 나온 거야. 그러다 황제 내경이 나왔죠. 춘추전국 시대. 그게 이제 의학의 출발입니다. 그전에는 뭐 신의 노염이다, 뭐 마귀의 장난이다, 뭐 이렇게 떠들어왔었죠. 그러니까 옛날에 몸에 안 좋으면 어떠셨어요? 구됐잖아요. 그죠? 무당이 그냥 작두여서 춤추고 그러면 병도 낫기도 하고 그랬었죠? 여기도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되는 시기가 그렇게 길질 않아. 자, 이 부분들. 자, 근데 저는 뭐라 그래요? 질병은 삶의 요소와의 불균형의 소리다. 통증은 면역 반응이다. 허봉수가 소리예요. 이 면역 반응 알고 봤더니 통증이었구나. 그 얘기는 여러분들 고구마 먹고 소화가 안 돼 끄끄 트름 나면 고구마 잘못 먹었다, 잘 먹었다? 그러면 다시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소화제 먹고 또 먹었잖아요. 맛있으니까 또 먹고 또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참 안타까워요. 삶에 돌아보면. 소화기 작용. 자, 소화기가 어떻게 움직이나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음식물을 먹잖아요. 장내 음식물이 있어요. 이 음식물과 여러분 몸에 반응해서 문제가 생기겠잖아요. 자, 점심 먹기 전에는 위가 편안했어. 점심 먹고 위가 아팠다. 그 얘기는 바로 뭐예요? 위가 문제예요? 들어오는 음식이 문제야? 들어오는 음식이 문제야. 근데 우리는 자꾸 뭘 따져왔어요? 내 몸을 탓해왔어. 아닌가요? 음식물이 포인트였어. 내 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음식물과 몸의 반응 우리가 따져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모든 증상이 나타났을 땐 빨리 돌아봐야 돼요. 내 입으로 뭘 집어넣는지, 그리고 내가 어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셔야 돼. 두 번째, 요 뇌와 장신경계야. 자, 어떤 사람을 만나니 기분 나빠. 그 사람과 대화하니까 짜증스러워. 근데 음식을 먹었어. 소화가 안 돼. 왜? 뇌가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장을 멈춰버려. 뇌 스트레스는 우리 장에 바로 영향을 가. 또 어떤 분은 어떤 음식 먹더니 짜증나. 그러니까 뭐야? 화를 안 내야 되는 환경에서 화를 확 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음식이 우리 장을 자극하면서 장과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신경이 바로 뇌신경을 자극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을 스트레스 받았다. 우리 장에. 그러면 뇌가 90%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물 잘못 잡수면 짜증 잘 내. 어디 모임이나 또 집에서나 짜증 잘 내는 분들은 인격이 못된 게 아니라 음식을 잘못 잡수고 있는 분이다. 위장이 편안히 하는 거 골라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요, 짜증 잘 안 내요. 좋은 자극이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효소가 잘 나와. 호르몬이 잘 나와. 뇌장신경계와 호르몬과 소화효소의 관계가 중요하다. 여기서 호르몬은 뇌장신경계 연결돼서 나타나고 이 소화효소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기를 얘기할 때 섭취하는 음식물과 몸의 관계, 그 다음에 내 외부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자극이나 음식물을 통해서 내 위장에서 나타나는 자율신경계 자극이나 다 상관관계에서 소화효소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호르몬은 이 뇌신경 화학물질로서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뇌가 우리 모두 세포, 조직, 장기에 다 연결돼서 얘가 짜증나면 이쪽에 스위치를 안 켜고 이쪽이 짜증나면 뇌가 스트레스 받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짜증나요? 언제 이성을 잃어요? 내가 한 번, 두 번 얘기를 해. 그럼 못 알아먹어. 그것도 모르냐고 악을 쓰는 거 아니에요? 간이 그 뇌한테 내가 지금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는데 지금 영양소가 아직 안 들어와. 이 뇌한테 막 얘기를 해. 그 얘가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간이 짜증내. 뇌와 간이 소통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성을 잃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짜증, 뇌의 짜증, 마음, 정신의 짜증이 다 만남에서의 트러블. 아까 뭐라 했어요? 제가 관계성의 문제라 말씀드리는 거야. 부부가 왜 싸워요? 자식과 부모가 왜 싸워?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는 다 알고 있는 거 같이 얘기하는데 아들이 볼 땐 몰라. 그게 답답하니까 엄마 말도 듣기 싫다 하는 거 짜증내고 다 소통이 안 돼서 그래.
관계성이 문제인 거죠. 관계성.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화기의 자장 조절은 이걸 왜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뇌와 오관을 통해서 음식을 받아들여서 입으로 해서 식도로 해서 우리로 해서 소장으로 해서 대장으로 해서 수치권이 빠져나오고 소장에서 영양소가 흡수되면 어디로 가냐? 간으로 해서 심장으로 해서 우리 몸 전체를 돕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처음에 입에서 침샘에서 침이 나와. 위에서 위액이 나오고 위산과 소화효소가 나오고 요 쓸개 담낭에 간에서 만든 담즙이 어떻게? 담즙이 여기에 모였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에 연결되어 있는 요 췌장이 있어. 이자인데 요 췌장이 12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췌장의 머리 부분이 요 12장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걸 췌액이 나와. 이자액이죠. 그게 나와. 그리고 소장에서 액이 나와요. 소화효소가 나와. 소화액이 하루에 얼마 나오냐? 10리터가 쏟아지고 있어요. 10리터가. 거기는 물도 있고 소화효소도 있고 그 10리터가 쏟아 나와. 거기에 3리터는 빠져나가고 7리터는 다시 몸으로 흡수돼가지고 또 이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식사하면서 물 먹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게 돼 있어. 자, 요거까지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먹는 그 음식물들 중에서 자, 분해를 필요하는 게 뭐냐? 비타민과 미네랄은 분해를 필요하지 않아. 그걸 열량 영양소가 아니라 조절 영양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 분해를 필요하는 게 뭐냐? 탄수화물 식품, 당 식품이죠. 녹말은 당이 농축되어 있는 상태가 녹말이라고 표현해요. 밥이나 과일, 예를 들면 설탕 이런 것들 농축된 다당체를 우리가 녹말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수화물 식품이야. 그 다음에 단백질 식품이고 고기죠. 지방 식품이야. 요것들 분해되는 과정을 보면 참 재밌어. 입에서 씹으면 뭐가 나온다? 아밀레이스라고 나와서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효소가 나와. 그 우리에서는 또 씹으면 뭐가 나와? 우리에게 나와. 위산하고 소화효소가 나와. 자, 위산과 소화효소가 나오려면 오관을 통해서 음식물 들어온다 그러면 자극을 하면 이 위에 누가 있냐면 가스트린이라는 그 호르몬이 나와. 호르몬이 나오면 이 위산도 나오고 다양한 효소,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는 강한 산도가 높은 강산의 미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수는 음식물이 죽처럼 씹어질 거 아닙니까? 강한 산성이 쪼개져 가지고 서서히 12장 벽으로 내려오면서 12장 벽을 자극합니다. 무슨 자극에만 반응하냐? 강산에만 반응을 해.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 강산, 소위 pH 농도가 4.6 이하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산제를 잡수게 되면 산도를 알칼리화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장 벽으로 내려오면서 강산이 아니니까 12장 벽을 자극을 못해줘. 자극을 안 하면 여기 담즙이 못 나와. 담즙이 못 나오고 췌장액이 못 나와요. 자, 그럼 강산이 이 12장 벽을 자극해서 무슨 CCK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고요. 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놈들이 담즙을 수축하고 췌장을 수축시켜서 단백질과 지방, 이 탄수화물을 분해시키는 효소들을 뽑아내는 거야.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개즙은 지방을 분해시키는데 우리가 췌장액인 이자액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을 다 분해시키는 아밀레이스나 트립신이나 라이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소장에서는 녹말 분해시키는 마이테이스라든지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펩티데이스 같은 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탄수화물은 단당의 포도당으로 바뀌고 단백질은 아미노산 상태로 쪼개지고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이드라고 쪼개져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가서 영양소로 쓰여지는 거예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결국은 아무리 먹어봐도 뭐다? 효소들이 제대로 안 나오면 몸에서 쓸 수가 없어. 그럼 이 영양소도 분해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여기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다 분해시키는 게 췌장액이야. 췌장액. 이자액이에요. 산도가 낮으면 이 췌장이 잘 움직이질 않아. 그 췌장이 잘 안 움직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음식물들이 분해시키는 소화효소야. 그러면 나올 때 안 나오고 췌장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췌장 자체를 소화시켜버려. 그게 뭐냐? 췌장을 염증으로 만들고 나중에 췌장암을 끌고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위액의 문제다. 이게 분비가 안 됐을 때 심각한 거야. 근데 우리는 뻑하면 불편하고 병원에 가면 주는 약이 뭐다? 제산제, 소염진통제.
또 장내에 박테리아가 있을 때 뭐라? 박테리아 같은 걸 죽이는 헬리코박터 균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그건 항생제. 이걸 통해서 또 더 망가뜨리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아, 소화기 작용과 조절해서 이런 관계성과 몸에서 분비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약이든 건강을 위한 여러 다양한 조절들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혹시 나도 소화기 질환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속쓰림, 그 다음에 잦은 체기가 있나? 식고 답답하냐? 복통 설사가 있나? 잦은 가스가, 또 식곤증, 가슴 부의 통증, 자결감, 단단한 명치 통증, 잦은 트름, 구취, 속쓰림, 염증 반응이죠. 잦은 체계, 우유와 음식물의 반응이죠. 식후 답답하, 이거 뭐예요? 염증 반응이죠. 복통 뭐예요? 간 쪽의 통증이냐? 아니면 위쪽의 통증에 따라 복통은 달라요. 직장 쪽이냐? 식곤증을 모르겠어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잡숴가지고 그냥 내 몸에 있는 모든 혈과 혈액을 다 이쪽으로 끌고 와 위로. 그러다 보니까 산소 부족증을 여기서 까딱까딱 좋는 거예요. 자, 식곤증 있는 분들은 과식 아닌가? 빠르게 먹었나 생각해 보셔야 돼. 가슴 부의 통증, 자결감 같은 건 뭡니까? 가슴 부의 통증은 알고 보면 되게 식도의 통증이 많아. 그러니까 식도 염인 경우가 많죠. 단단히 명치, 이것도 다 반응이죠. 트름 같은 거는 거부하는 반응이죠. 생목오름 반응. 구취는 뭐다? 소화기에서 썩은 반응이에요. 음식물. 그러니까 입냄새가 결국은 입으로 보지만 사실은 소화기를 보셔야 돼. 그래서 이런 신호 있나 확인해 보셔야 된다. 그다음 위장질환 증상은 보시면, 자, 먼저 트름, 생목오름. 불안할 때 먹어도 트름 나죠. 빨리 먹어도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소화기 불안 상태. 싫어하는 걸 먹었을 때 신경 반응은 뭐냐면 음식을 내려가게 하는 흐름이 뭐냐면 교감신경, 수축, 부교감신경, 수축이완 있잖아. 60대 40이 수축이완으로 해서 음식을 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안정됐을 때야. 그런데 스트레스가 왔거나 불안할 때는 거꾸로 움직여.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자꾸 위로 끄끄 올라오는 거예요. 신경 불안으로도 끄끄 생목을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다? 음식물이 잘못 들어와도 끄끄 위로 올라갈 수 있다. 트름, 생목이 올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영순식도염. 자, 영순식도염 뭐다? 자, 식도 쪽의 압과 위쪽의 압이도 강하다. 그만 가스가 많이 찼다. 이야기야. 그러니까 가스가 많이 찬 상태에서 독성이 작고 식도 위 연결망인 이 괄약근을 자극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물 내려가면 딱 물 닫아야 되는데 위에 가스가 많이 차니까 자꾸 작아다 보니까 얘가 닫는 기능이 바보돼서 그래서 음식 내려가도 멍하게 물 열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은 잠을 자면서도 위에 가스가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놓여있는데 어때요? 가스 압이 올라가니까 식도를 자극하는 식도가 문 열잖아. 그러면 자면서 음식물이 위로 식도 쪽으로 위로 씩 오르니까 뭐와 함께? 위산과 함께 오르니까 그냥 이 식도는 이 알칼리 환경이에요. 근데 위는 강산 환경이잖아요. 그 산이 식도 쪽 올라가니까 식도가 상처 나는 거죠. 여러분들 염산 나무에다 뿌리면 어떻게 돼요? 막 타잖아요. 그 정도로 위에 생긴 활성산소, 위에 생긴 압, 가스 이런 것들이 식도 쪽으로 움직이는 환경이 됐어요. 음식의 종류냐, 소화를 시키지 않고자 않느냐, 예를 들면 필요상으로 많이 먹었느냐, 다양한 것에 영향을 받아. 근데 이 영순식도염 지금 전 세계에 고치나요? 죄송하지만 대학병원 가면 나중에요. 나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수술하자고 그래. 수술하면 좋아질까요? 근데 우리 삽생 해보신 분들 뭐야? 길어봐야 한 달이면 정상으로 가죠. 이게 무슨 병입니까? 아니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는 건데 왜 이리로 올라가겠어요? 잘못하니까 올라가지. 갈 길이 아니라 생각한 거지. 내 몸이 놔둬요. 내 몸이 거부하는 물질을 놔두겠냐고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음식 잘못 먹으면 오히려 끄끄하면 토하게 돼 있어. 그래 또 들어온다면 설사하게 돼 있어. 들어오는 음식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제대로 한다? 그분은 면역계가 살아있는 분이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능성 소화불량. 툭하면 체하고 위팽만, 속쓰림 증상. 이거 뭐겠어요? 소화기는 병든 게 아니야. 기능적으로 불편한 거야. 그리고 위장이 싫어하는 그 물질 자꾸 들으니까 짜증스러운 거야. 싫은 사람 들으면 어때요? 말도 하기 싫잖아요. 싫은 게 들으니까 위는 상대하기 싫은 거야. 소화효소도 안 나가. 움직이지도 않아. 연동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체하고 팽만 난리 나는 거죠. 그게 반복이 돼. 그러다 보니 나중에 지쳐가지고 말하는 멍청이 뻥 쳐진 거야. 무력중 식욕부진. 그 얘기 뭐겠어요? 기능성 소화불량 같은 것이 반복되다 나타나는 게
우이하스증이다. 이렇게 우리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우이무력증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죠. 급성 위염이든 장염이든 만성 위염이든 장염이든 결국 뭡니까? 우의 분비의 문제. 자, 염증은 뭐다? 불안전 연소로 생긴 활성산소가 결국 위장벽을 깬 거잖아요. 그 염증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궤양은 뭐예요? 염증과 다르게 염증은 위장 점막을 염증화시켰다고 하면 궤양은 뭐다? 점막 뒤에 있는 근육층까지 깨버린 거야. 그러니까 통증이 심하죠. 깨짐이 통증이 아니라 뭐예요? 몸에서 분비되는 위산과 음식물들로 인해서 한 통증이죠. 위산은 뭐예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처리하기 위한 그 공격, 그런 것들이죠. 들어오면 잘라야 되는 것들이죠. 또 그러면 그런 것들 잘라서 잘 내려가게 그 뮤신 같은 거, 미끈미끈한 거, 점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잘 음식물과 섞여가지고 밑으로 잘 내려오게 도와주는 이 시스템의 바란스에 깨졌다고 표현하는데 결국 뭐다? 염증이 반복이 돼서 소위 기능성 그 소화불량이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을 방치하면서 염증을 갖고 염증이 방치되면서 뭐로 갔다? 궤양으로 간 거죠. 물론 궤양은 급성의 막 독한 술, 뜨겁고 차고 맵고 강한 이러고 자극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폭발하는 마음 있잖아. 그냥 아주 뭐랄까요? 아주 마음이 뒤 엎어질 것 같은 심한 통증이 왔을 때도 이런 궤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병원에 가면 신경성 위염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그 부분은 뭐겠어요? 스트레스만 받아도 활성산소가 생기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배변의 이상, 결국은 뇌와의 반응에서 그럴 수도 있고 물질과의 반응에서 그럴 수도 있고 미생물과의 반응에서도 그 다음에 수분 부족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장이 끊어지고 막 터지고 난리 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래서 위질환에 대해서 이런 것 얘기할 수가 있고 여기에 아까 췌장의 만성, 급성 췌장염이 있고 췌장암이 있고 위암이 있죠. 먹고 토하고 막 그런 분들 있죠. 섭식장애라고 표현하나요? 네, 얘기를 하죠. 여러 가지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것이 기본적인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트름 생목 오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깨서 차고 불편한 것만 여러분들 감지해서 그런 증상이 안 나타나게 하면 이거 다 예방할 수 있겠죠. 그죠? 한 물 먹었더니 끄끄 트름 난다. 다시 안 먹으면 되죠. 자, 위장의 질병 원인을 따져보니까 자, 소화기가 싫어하는 음식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 싫어하는 식생활을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균 바이러스는, 여기서 잘 들으세요. 세균 바이러스는 위의 산도가 적당히 높으면 바이러스가 증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소화제, 제산제를 많이 먹게 되면 뭐요? 산이 안 나오잖아요. 산이 안 나오니까 뭐요? 균 바이러스가 증식하기가 딱 좋아. 담배, 알코올 같은 건 다양하게 우리가 입증하고 있고요. 조미료 같은 거.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것도 신경계 이상. 신경계는 바로 소화기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소화효소 분비의 방해를, 호르몬의 분비의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항생제, 수염 진통제, 소화기 약물이죠. 자, 요것들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소화효소 분비 이상을,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소화가 분비가 안 되면 결국 들어온 원료가 제대로 연소가 안 돼. 그럼 독성 가스 같은 것이 생성이 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위장과의 면역체계가 감소되면서 위점막 기능이 손상이 되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과산증을 가다가 나중에 저산증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산증이 있질 않아요. 우리 몸은요. 이상한 게 들이면 산 분비가 먼저 돼요. 왜? 산이 그놈들을 살균, 소독, 쪼개는 역할을 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은 뭐가 새로운 거 들으면 산부터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지쳐 저산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위하수로 가는 거고 위장이 무력해져. 그럼 들어온 음식물을 처리를 못해. 그러니까 염증, 궤양으로 막 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소화불량, 위염, 위궤양 이렇게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보니까 간단하잖아요. 싫어하는 것들이야. 뭔가 싫어한다고 모르겠어요. 스트레스 자극들이야. 음식이든 사람의 관계든 그 자극들이 결국 뭐다? 면역 체계를 감소시켜서 면역 체계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선별 시스템이 그러니까 불분명해진 상태가 면역 체계 감소입니다. 면역은 딴 거냐? 안약이야 할 줄 모르는 상태가 면역 감소예요. 잘못 아파 안 아파 이것이 있는 분들은 면역이 살아있는 분이야. 그래서 아까 제가 골골대는 분이 오래 산다. 그분이 면역이 살아있는 분이다.